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그리고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 탈당, 출당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자진하여 탈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자진 탈당이라는 선택을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상황을 몰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기 대선이라는 눈앞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일은 조금 뒤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던 건 그만큼 이번 선거가 되게 중대하고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당의 부담을 덜고 어떻게든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늘 그래 했듯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이득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득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나서 결정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메시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할 텐데요. 대통령 메시지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지난번 남겨주셨던 메시지에서도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을 2번이나 잃은 굉장히 사실 불행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불행한 상황을 만들도록 하는데 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2번이나 같은 상황을 반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계속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면이라는 결정을 2번이나 맞을 수밖에 없는지, 보수 진영에서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이르는 동안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메시지에서도 국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원망하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진심으로 감사를 담은 메시지로 대통령께서는 이 입장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아니면 존속할 수 없고 붕괴할 것인가라는 절체절명에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다. 지난번하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이 자유우파 이 진영의 승리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반국가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번 대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는요. 경제 발전, 성장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보, 행복 아무것도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또 함께하고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에게 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여기를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이제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 이 내부 총지라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한동훈 과자 먹으면서 라방하면서 지금 자 여러분 그 사람이요. 국힘에서 3차 경선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최종 후보로 확정이 돼서 지금 대선을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국힘의 경선이라고 하는 게 학급 반장 선거가 아닙니다. 근데 반장 선거에서 지금 본인이 반장으로 안 뽑혔다고 삐져서 방구석에서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 하고 있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파면되도록 기여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던 인간들이 튀어나와서 대통령을 탈당시켜라, 출당시켜야 된다 등등 목소리를 냈는데 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금 자진해서 탈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명분을 사실 다 없애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정말 자기들이 뭐 페이스북만 쓴다거나 방구석에서 정말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 어떤 선거 현수막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는 국힘에서 지금 제대로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나 마지막 3차까지 갔던 이 사람들 중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그래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 혼자 혼자 나가서 싸우는 그 모습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나락갈 때랑 똑같이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거나 뭔가 지금 자기의 불만을 따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만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번 대선을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정말 모든 걸 걸고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이 보람있게 의미 있게 대통령이 헌신하신 것이 이 가치 있게 잘 어떤 의미 있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불평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분을 싹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항상 한결같아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은 떠나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뒤에서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함께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여기까지 대한민국 상황이 오는 동안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잃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을 잃으셨고, 정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받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리스크를 지고 가장 많은 어떤 희생을 지금 하시고 가장 많이 잃으셨지만, 대통령께서는 내 이득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거나 계산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이 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멍청하진 않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정말 길바닥에 다 뛰어나가서 길거리 노숙을 하면서 대통령을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게, 대통령의 국민들을 향한 그 진심을 우리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 그 관저에서 쳐들어와서 막 그날 이제 대통령 체포하려고 시도하던 날, 그때 청년들이 계속 나가서 밤샘을 했거든요. 물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청년들이 정말 3교대 조짜서 밤샘하면서 대통령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 다칠까봐, 그리고 저 사람들 저렇게 무리하게 쳐들어오는 저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하고 분명히 무력 충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경호처 직원도 다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지금 법이고 나발이고 막 저게 막 지금 무대포로 쳐들어오는 공수처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두하겠다. 그냥 여러분 안 나가고 버티셨어도 됐어요. 근데 그 자진 출두하는 그 모습 하나에 사실 국민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분 뭐지? 저분 뭔데 저 상황에 자기가 저렇게 자진해서 나가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때 언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언론에서 대통령 체포되는 그 모습을 망신 주고 생중계하려고, 여러분 거기 그 군사 그런 보호 지역 있잖아요. 대통령 관저는. 근데 헬기를 띄우고, 사실 이게 언론이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실 어떤 그런 민주당이랑 언론이랑 막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고, 여러분 대통령 법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다칠까봐 내가 나가겠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 대통령의 진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한 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끌어내라. 다치거나 말거나 끌어내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나가겠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장면 하나에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의, 이 정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우리가 그동안 이분을 너무 가치를 몰랐구나라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우리를 깨워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깨닫고 우리가 그 느꼈던 그 불안감, 정말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누렸던 자유와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이 대한민국의 편안한 이 어떤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이런 걸로 사실은 많이 광장에 뛰어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밤새마며 싸우셨던 분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메시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는 저희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가 지키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나머지는 함께 해가면 되지라는, 사실 그때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파면이 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졌죠. 각자 원래 갖고 있던 생각도 달랐던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였던 사람, 아니면은 대통령 지지를 하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면은 나는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국힘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로 뭉쳤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너무 사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대한민국을 이대로 정말 우리가 이 반국가 세력에게 넘겨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후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심지어 며칠 전에 저의 라이브 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번에 국힘에서 뭔가 진행되는 이제 그 과정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선거 보이콧 하겠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역시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후보가 내 입맛에 딱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개인의 호불호를 따질 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때 이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강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하지만 이 사람한테 확인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결론적으로 한 방향으로 모아야 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해도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길바닥에 나가서 정말 추운데 막 구호 외치고 싸웠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또 그 안에서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의 그런 호불호를 절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메시지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힘 내부에서 지금 이 대선에 힘을 보태지 않으면서 지금 방구석에서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손가락 워리어를 방구석에서 타자질만 하거나, 이 사람들한테 대통령께서 본인을 희생하심으로써 명분을 싹 제거해 준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탈당했으니까 그럼 이제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지. 윤석열이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 있어서 당신들이 그게 불만이었으면 내가 탈당할 테니까 이제는 하나로 합칠 수 있지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분탕질을 하던 이 내부 총질하던 사람들에게 대통령께서 명분을 싹 없애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본인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이상 희생할 게 없을 정도로 여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뭉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의 그 헌신이 너무 헛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그 희생이 너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석열 드림. 자, 여러분, 대통령께서 계속 일관되게 하시는 메시지가 지금은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법을 바꿔가면서 판사들을 겁박해가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법이,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거대 야당이 되다 보니까 이 뭐 상대 어떤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막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고 지금 걸핏하면 탄핵하고, 여러분 30번이 넘는 탄핵이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했던 탄핵의 횟수보다 이번 정권 지금 2년 한 반이라는 시간 동안 민주당에서 했던 탄핵의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선거 보이콧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안에서도 또 생각이 다른 거 알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칠 수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그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이 가지고 나온 공약을 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나온 공약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히려고 했던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이 부정선거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카르텔. 곳곳에 썩어 있는 것이, 곳곳에 썩어 있는 사람들, 곳곳에 썩어 있는 이 문제점들이 대통령께서 파면되는 과정에, 그리고 지금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심지어 국힘 내부에 국힘인 척 앉아있지만 사실은 민주당 2가 누구인지까지 우리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 김문수 후보께서 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고 그 후에 하나씩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 불만이 있는 사람, 뭐 아니면은 정말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뽑히지 않아서 불만인 사람 너무 다양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의 개인의 호불호를 따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의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본인의 생각을 메시지로 드러내주신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윤어게인을 외쳤던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내가 주장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모아주세요. 이 사람을 지키는 게, 이 사람을 우리가 이번에 승리하도록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입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여러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항상 여러분 그 사람이 앞으로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과거에 살아온 세월을 보셔야 돼요.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내가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과 내가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 한마디로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좌파들이 진짜 위험한 이유가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달라요. 마지막으로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의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여기에 나온 내용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이면서 이제 이 책은 의사결정에 관한 책인데, 서양의 억만장자들만 이제 읽는 그런 굉장히 의사결정에 관한, 도움이 되는 그런 현명한 지침서입니다. 자,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죠. 똑같이 나누자. 부자들 걸 뺏어서 나눠주자라고 하는데, 남의 걸 뺏어서 나눠주거나 미래 세대 걸 땡겨서, 한마디로 미래 세대 거를 우리가 부채를 이용해서 나눠주는 것도 남의 걸로 인심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좌파 인사가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 사람들이 일컫는 캐비어 좌파 혹은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일컫는 샴페인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사치를 단속하는 정치 시스템까지 지지하면서 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정책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지라든지 함께 뭔가 잘 살게 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모순되는 게 결론적으로 기업이 건강하게 잘 운영할 수 있어야 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에서 건강하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배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압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 기업에 대해 탄압하면서 뭔가 거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나누겠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모순되는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기업에 했던 것들을 봐야 돼요. 했던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52시간 제도 이런 걸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 절대 못 만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게 우리나라가 원래 광점이 있던 그런 어떤 분야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시간이라든지 제한이 되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그리고 간첩법은 도대체 왜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 중국 간첩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간첩질을 하다가 이미 발견된 사례가 너무 많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간첩을 동의하지 않는 거죠? 기업하기에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을 떠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업이 떠나면 국가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들한테 복지를 나누겠다 하는데
이윤을 만드는, 큰 이윤을 만드는 기업이 여기를 떠나버리면 국가 자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25만 원은 누구 돈으로 하나요? 국가에서 결국 세금인데 돈을 찍어낸다는 건 이 미래 세대의 부채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민주당에서 혜택을 입는 것처럼 누리는 이것들이 사실은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갚아야 할 미래의 부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개인적인 호불호는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건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무엇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